제만큼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스케치업으로 작업하고 주인하고 매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반영합니다. 그래서 또 설명하고 다시 확인하고. 대지 조성 방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빨간색 구독 버튼이 뜨시는 분들은 구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치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위치를 잡는 것이 대문의 위치하고 현관의 위치입니다. 대문의 위치와 현관의 위치가 정해지면 주택의 배치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차량 진입도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차량에서 그 현관까지 동선도 자동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대문이 있고 현관이 있고 그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 그걸 극복하는 방법, 그 레벨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설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원주택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원주택의 땅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고저차가 있는 그런 땅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잘된 집들은 이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대문 있는 쪽에 지하주차장을 만듭니다. 그죠? 지하주차장 상부를 마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설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문 근처에 가건물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그런 설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사실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평당 600만원, 700만원짜리 고급 주택을 지어놓고 가건물로 임시 주차장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저는 일단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대문 근처에다 주차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 올 때 너무 불편해요.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2층을 주차할 공간을 한다 그러면 3층 높이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걸어가야 됩니다. 전원주택이 대부분 그렇죠. 그죠? 물건을 사든 장을 보든 대량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면 아마 환장할 겁니다. 거기다 전원주택이 있는 위치 자체가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온도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눈도 많이 옵니다. 주차를 가능하면 내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차 위에 이렇게 눈 치우는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잘못하면은 냉장고 타고 일부러 가야 돼요. 여기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도로에서 뒤쪽 대지 벽면까지 4m 정도의 레벨 차이가 납니다. 그 4m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4m 정도 높은 뒤쪽 북쪽면에 1.5m 정도 절토를 했습니다. 절토에 있는 흙을 앞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앞쪽에다가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당 레벨이 한 2m50에서 3m 정도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m 정도 거리에서 2.5m 높이를 경사로를 만들어서 여러 번 실험을 해보니까 차가 내려올 때 빠르게 내려오면은 앞 펌프가 도로에 살짝 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완화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3m, 뒤쪽이 3m 정도, 그 6m를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차가 경사지게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사로 부분을 절토에 있는 양하고 성토에 있는 양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경사로에 들어가는 잔토 부분하고 기초를 만들었던 그 잔토가 조금 남겠죠. 그죠? 그 남는 흙을 이용해 가지고 2.5m에서 그 주택 앞까지 30cm에서 50cm 정도의 경사를 줬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산입니다. 그죠? 그 폭우가 쏟아질 때 그 물들이 한꺼번에 이 마당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 뒤쪽에 보면은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감당을 못하고 그 물이 마당으로 넘어왔을 때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한 30cm 정도의 경사를 줬습니다. 이 주택 앞부분과 도로까지 길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그 30cm 정도 경사 주는 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이게 약간 경사져 있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바베큐장이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까지 2m 정도의 레벨차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레벨차는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집주인 되시는 분은 지금은 장미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것이 보이고, 장미 터널 자체가 이 바베큐장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바베큐장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바베큐장에서 다시 이쪽 안방 데크까지는 1m 정도 레벨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층고가 3m니까 이쪽 바베큐장으로 2m 올라왔고, 이 2m에서 1m 정도만 올라가면은 이쪽 안방 데크가 나오는 겁니다. 안방 데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m는 계단, 나머지 연결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바베큐장은 밖에서 보면은 주택이 있는 이 건물하고 연결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건물 같이 보이게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 겁니다. 둘째는 바베큐장과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여기 집주인분은 자기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이 바베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베큐장은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꼭 삼겹살을 한번 구워보고 그 사용하는 방법, 그 장점,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자고 한번 제안을 이미 해놨습니다. 바베큐장 그 특성상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밤늦게까지 또 시끄럽죠, 그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베큐장이 늘 신경 쓰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바베큐장과 안방을 서로 마주보면 안 됩니다, 그죠? 둘 다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방에서는 바베큐장 쪽으로 고창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면 바베큐장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방 앞 데크에서 연결다리를 지나서 1m 정도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바베큐장이 있는 겁니다. 바베큐장에는 두 가지가 가까이 있습니다. 술을 먹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옆에 바로 쉴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외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바베큐장 바로 옆에 배치를 했지만은 컨테이너 하우스 그 너머로 닭장이 있습니다. 닭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주택에서 제일 먼 꼬리 쪽에다가 그 닭장을 배치를 했는 겁니다. 제가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주택이 컨테이너였는데 그 컨테이너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단열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붕 부분에 그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이중 지붕을 만들고 그 샌드위치 판넬 위에다가 태양광을 얹었습니다. 5kW짜리. 컨테이너 하우스의 냉난방은 바로 위에 지붕에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의 부담이 아무래도 조금 작겠죠. 당연히 컨테이너 하우스 하부는 전기 온돌 판넬을 깔아가지고 전기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원주택을 설계를 할 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외부 화장실입니다. 특히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장화 신고 비 오는 날 내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거 보통 불편한 거 아닙니다. 보통 전원주택에 가보면은 마당에 수도 부동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개수대를 만들어서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외부 화장실 옆에다가 스테인리스 제품의 싱크대를 갖다 놓으면 수납도 할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걸 꼭 권해드립니다. 피로티하고 옥상 지붕을 평슬랍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저는 좋아합니다. 자, 첫 번째, 평슬랍은 여름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죠? 손자가 오든 애들이 오든 풀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기장만 하나 치면은 별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원주택을 만들 때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늘 얘기를 합니다. 방수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옥상은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평슬랍으로 만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티는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양보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빌라의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그 필로티 1층 구조가 기둥고로 만들어진 가구식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주택은 내력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계단으로 만들어지고 한쪽은 또 사용하는 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공간으로 확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보는 거죠. 필로티는 사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가지 법적 제약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 면적이 빠집니다. 그거를 신고권, 허가권 이런 분류에서 이렇게 경계에 걸릴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필로티는 건물 내부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데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데크는 지붕이 없잖아요. 그죠? 쉽게 하면 데크를 내부로 갖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 내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면이 되든 배면이 되든 폴딩 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그게 사실 내부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803 전원주택, 그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뒷부분도 폴딩 도어, 앞부분도 폴딩 도어를 설치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지만은 탁구대를 넣고 평소에는 탁구 운동하는 걸로 씁니다. 그렇게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부 공간으로 전환시키기도 상당히 편리하겠죠. 여기처럼 셀프 카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도 전원주택의 시공 과정을 꼭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